한 번쯤 이런 느낌 있으셨을 겁니다. 말 한마디 없었는데 어쩐지 설레는 눈빛, 살짝 스친 손끝, 풀어진 다리 자세, 가까워진 몸. 그 순간 우리는 알 수 있죠.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는 걸요. 중년 여성의 감정은 더는 말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말은 줄고 행동은 더 많아집니다. 그녀들의 진짜 속마음은 눈빛, 손짓, 몸짓 속에 숨겨져 있죠. 안녕하세요. 관계 심리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은정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년 여성들이 보내는 은밀한 감정 신호, 그 작은 몸짓 속에 담긴 심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누군가도 말없이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1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1. 중년 여성의 눈빛이 자꾸 아래로 향할 때. 중년 여성의 눈빛이 자꾸 아래로 향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시선의 흐름이 아닙니다. 감정이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몸으로 스며 나올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바로 눈이기 때문이죠. 특히 시선을 아래로 내리는 건 본능적으로 그 감정을 감추려는 동시에 무의식 중에 드러내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모 씨는 한 달 전 소개팅 자리에서 마주 앉은 여성의 눈빛이 자꾸 테이블 아래를 향한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엔 불편한 건가 싶었지만 이야기가 무르익을수록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의 손 그리고 다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말씀이 참 편하네요. 이상하게 마음이 풀려요. 그녀의 그 말보다 먼저 감정을 드러낸 건 바로 그 시선이었습니다. 이처럼 눈빛은 마음의 가장 솔직한 언어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기보다 몸짓이나 눈짓으로 에둘러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아래로 자꾸 향한다면 이는 상대에게 관심이 있거나 무언가를 상상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눈길 속엔 수줍음과 긴장, 그리고 기대가 섞여 있을 수 있죠. 이런 눈빛은 보통 짧고 작게 반복됩니다. 눈이 슬쩍 손을 스치고 다시 얼굴로 올라왔다가 또 아래로 흐릅니다. 감정을 숨기고 싶지만 마음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차린 거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시선이 자꾸 아래를 향한다면 그 안에 담긴 감정을 한 번쯤 읽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시선은 말보다 먼저 다가옵니다. 특히 눈이 머무는 방향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선이 의도치 않게 다리나 손 혹은 가까운 신체 일부에 닿았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상대는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눈짓 하나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집에 가기 싫다며 던지는 그 한마디의 의미. 오늘따라 집에 가기 싫네요. 중년 여성이 무심한 듯 내뱉는 이 말, 단순한 피곤함의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가벼워 보여도 그 속엔 다양한 감정과 욕망이 녹아 있습니다. 특히 이성 간의 자리에서 이 말을 들었다면 그 이면을 반드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7세 정모 씨는 지인과의 저녁 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난 여성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사도 끝나고 커피 한 잔까지 마신 후 헤어질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집에 가면 너무 조용할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더 있고 싶네요. 그 말에 정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카페 문을 다시 열었고 그날의 이야기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이처럼 집에 가기 싫다는 말은 단순한 귀찮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고 누군가와의 시간이 더 이어지길 바란다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곧 외로움과 마주하는 시간일 수 있기에 그 말을 꺼낸 순간은 그저 감정의 흐름을 따라온 솔직한
속내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때로 조심스럽지만 강한 시그널입니다. 더 같이 있고 싶다. 당신이 편하다. 지금의 공기가 좋다는 여러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반드시 이성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둘만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 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 있나요? 그 순간 그냥 그래요?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하고 넘기셨다면 놓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중년의 대화는 돌려 말하고 감정은 에둘러 전달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 표정,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놓치지 않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집에 가기 싫다는 말, 그건 누군가의 마음이 머무르고 싶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3. 술자리에서 허벅지를 붙이는 그녀의 속내. 술자리에서 중년 여성과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더니 문득 허벅지가 닿는 그 순간. 그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감정의 표현일까요? 술이라는 몇 개는 경계를 허물고 속내를 은근하게 드러내게 만듭니다. 특히 이성 간의 자리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이모 씨는 얼마 전 동창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여성친구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녀는 점점 그와 가까워졌고 어느새 두 사람의 허벅지가 살짝 닿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녀는 별다른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자세를 유지했고 오히려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 씨는 그제야 느꼈다고 합니다. 아, 이건 신호구나. 허벅지가 닿는 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선 정서적, 심리적 거리의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은 불편하거나 거북한 사람에게 결코 그런 거리까지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년이 되면 더욱 그렇죠. 감정이 정제되고 말과 행동 사이의 균형을 신중히 조절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신체 접촉은 그만큼의 신뢰와 호감이 동반된 행동입니다. 물론 단순히 좌석이 좁거나 우연히 부딪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의 반응입니다. 허벅지가 닿은 상태에서도 자세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가까워진다면 그것은 괜찮다, 나아가 좋다는 무언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기에 상대조차 명확히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죠. 이성 간의 감정은 때로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드러납니다. 술자리라는 공간, 알코올이라는 촉매, 그리고 가까워진 거리 속에서 중년 여성의 마음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 작은 접촉 하나에도 많은 감정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점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정이 허락한 거리. 그 허벅지의 접점은 마음의 허락일지도 모릅니다. 4. 당신의 야한 농담을 되받아치는 순간. 중년 여성이 당신의 야한 농담에 웃으며 되받아친다면 단순한 유머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의 무게를 압니다. 특히 은근한 농담 속에 감정이 담겨 있다는 걸 중년의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느끼죠. 서울에 사는 55세 주부박 여사님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남성과 몇 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그 남성이 장난스럽게 요즘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묻자 그녀는 눈을 피하며 웃으며 답했습니다. 뭐 외로움도 사람 나름이죠. 누가 자꾸 생각나면 더 외롭고요. 그 짧은 말에 두 사람의 분위기는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야한 농담을 받았을 때 정색하거나 웃어넘기는 경우와 달리 되받아치는 반응은 감정의 수용을 넘어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 있어 성적 유머에 응답하는 건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그 안엔 호감, 편안함,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열림이 포함돼 있죠. 물론 모든 농담에 반응한다고 해서 감정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분위기와 톤, 그리고 말의 흐름입니다. 상대의 말에 맞춰 유쾌하게 응대하면서도 그 안에 약간의 진심을 섞는 순간 그건 이미 대화가 아니라 관계의 신호가 되는 겁니다.
중년 이후의 이성관계는 말보다 눈빛, 농담보다 반응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야한 농담을 던졌을 때 상대가 웃으며 그거 혼자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같은 말로 답한다면 그건 단순한 재치가 아니라 공감과 열린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말장난처럼 시작된 대화가 어느새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달은 적 말이죠. 중년의 말은 장난 같지만 그 속엔 꽤 진지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집에 초대하며 괜찮아? 라고 말한 이유. 잠깐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할래요? 괜찮으시겠어요? 중년 여성이 이 말을 조심스럽게 건넨다면 그 안에는 단순한 환대 이상의 감정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괜찮아? 라는 말 뒤엔 많은 망설임과 용기가 숨어 있죠. 인천에 사는 58세 최 모 씨는 오랜 친구와 몇 번의 식사 자리를 가진 뒤 어느 날 그녀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차 마시고 가요. 근처니까.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괜찮아요? 였습니다. 최 씨는 그 물음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그녀의 감정 확인 요청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중년 여성이 집으로 초대하며 괜찮냐고 묻는 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작동할 때입니다. 하나는 상대에 대한 호감, 또 하나는 혹시라도 자신의 제안이 오해를 불러올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는 괜찮다면 내 감정도 조금 열어볼게요 라는 뜻이기도 하죠. 이 나이쯤 되면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특히 집이라는 공간은 중년 여성에게 있어 매우 사적인 공간이고 쉽게 드러내지 않는 마지막 경계선입니다. 그런 장소에 초대한다는 건 그만큼 신뢰와 마음을 담은 신호입니다. 또한 괜찮아? 는 상대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는 중간 지점입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감정을 더 열고 거부감이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물러날 여지를 남기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짧은 질문 하나에도 그녀의 감정과 긴장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 있나요? 또는 반대로 그런 말을 건넸던 경험은요? 그 순간에 괜찮아? 는 마음의 문을 조금 열고 조심스럽게 당신을 초대하는 감정의 언어였을지 모릅니다. 6. 헤어질 때 손을 놓지 않는 이유. 약속이 끝나고 헤어지는 순간 악수처럼 짧게 잡았던 손을 상대가 놓지 않고 조금 더 오래 붙잡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인사 이상의 감정이 담긴 행동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 있어 손을 붙잡는다는 건 말로 다 하지 못한 마음을 전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4세 짱 모 씨는 최근 몇 번 만남을 가진 여성과 식사를 마치고 배웅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짧은 악수를 나누려는 순간 그녀는 그의 손을 그대로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몇 초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장 씨는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지 않고 있는 거라는 걸. 중년의 감정은 조심스럽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움직이고 행동보다 눈빛이 먼저 반응하죠.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아쉬움이 아니라 더 함께 있고 싶다,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감정이 몸으로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손의 온도에는 마음의 온기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는 습관처럼 손을 오래 잡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의 눈빛과 표정, 그리고 자세입니다. 손을 꼭 잡고 바라본다면 그건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고 싶은 본능적인 표현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손길 하나에 모든 감정이 녹아들 수 있습니다. 헤어질 때 놓지 않는 손, 그건 그 순간이 끝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관계의 문을 닫기보다 조금 더 열어두고 싶은 감정의 신호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손길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로는 다 하지 못한 감정,
그 짧은 손끝의 머뭇거림 속에 담겨 있었던 건 아닐까요? 7. 손등을 스쳐도 피하지 않는 심리. 우연히 손등이 닿았는데 피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사람. 그것이 중년 여성이라면 그 작은 무반응 속에는 오히려 깊은 감정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성 간의 관계에서 손끝의 스침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닌 감정의 촉각을 확인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59세 윤모 씨는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종종 손등이 닿는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도치 않은 접촉이라 생각했지만 같은 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그녀는 가끔 그의 손을 스치곤 했고 그럴 때마다 단 한 번도 손을 뺐던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모습이 더 인상 깊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손등은 가장 중립적인 신체 부위지만 동시에 감정의 문턱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은 쉽게 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스침도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런데 그런 스침을 피하지 않는다는 건 최소한의 호감과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손등을 스치는 행동은 신체적 거리보다는 심리적 거리를 시험하는 감정의 센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성 간의 관계에서 아주 미세한 접촉은 긴장을 유도하고 그 긴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관계의 가능성을 시사하죠. 상대가 스쳤을 때 놀라며 손을 뺀다면 그건 아직 경계가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있다면 그 안에는 괜찮다는 묵묵한 수용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심코 닿은 손등 하나가 오히려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던 적. 그 감정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 이미 마음이 먼저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손끝을 타고 흐릅니다. 손등 하나에도 조용한 설렘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8. 대화 중 다리를 풀고 몸을 가까이 할 때 대화를 나누던 중 중년 여성이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던 자세를 풀고 몸을 살짝 기울인다면 그건 단순한 편안함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성 간의 자리에서 이런 움직임은 몸의 긴장이 풀렸다는 뜻이자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감정의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원에 사는 56세 박모 씨는 최근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세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늘 정돈된 자세로 앉던 그녀가 이날은 다리를 천천히 풀고 의자에 살짝 기대더니 몸을 그쪽으로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녀는 웃으며 그의 팔에 자연스럽게 몸을 조금 더 가까이 했고 그때 박 씨는 느꼈다고 합니다. 이건 편안함을 넘어선 무언가다. 중년 여성은 이성 앞에서 자신의 자세나 거리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에 다리를 풀고 몸을 기울인다는 건 무의식적으로 긴장을 내려놓고 있다는 뜻이며 상대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드러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특히 몸을 기울이는 방향은 감정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몸을 멀리하거나 어깨를 돌리는 반면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시선뿐 아니라 몸도 자연스럽게 향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행동은 종종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타납니다. 대화가 편안해지고 감정이 조금씩 녹아들 때 사람은 몸으로 먼저 반응하죠. 그리고 상대는 그 변화를 통해 관계의 가능성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나요? 가까워진 거리, 풀어진 자세, 그리고 자연스러운 미소. 그 모든 것들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언뜻 사소해 보여도 그런 움직임 속에 진심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중년의 감정은 거창한 말보다 작은 움직임에서 더 뚜렷이 드러납니다. 풀어진 다리와 기울어진 몸, 그건 지금 이 순간이 마음에 들고 있다는 가장 조용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의 감정은 말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눈빛 하나, 손끝의 스침, 다리를 푸는 자세까지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그녀의 마음이 담겨 있죠. 말로 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감정의 언어, 그걸 읽을 수 있다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훨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이성관계는 단순한 설렘을 넘어 삶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진심이 묻어나죠. 눈빛이 아래로 흐르고 손을 잡은 채 놓지 않는 그녀의 행동은 좋아한다는 말을 돌려 표현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놓치는 감정의 신호, 그건 말이 아니라 몸짓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셨나요? 혹시 나도 그런 신호를 보낸 적이 있었는지 또는 누군가의 마음을 놓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중년의 사랑은 더디고 조용하지만 그만큼 깊고 따뜻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숫자 71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